예, 12강째인데요. 먼저 4강은 4강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시장의 주도주를 잡는 방법.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내 종목이 될 수 있는지 그 주도주가 포착이 됐을 때 무조건 위로 따라갈 수도 없고요. 프리미엄을 무조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를 기다리다가 놓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매집주들에 대해서의 흐름과 또 눌림폭,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4주 공부했고요. 그 이후에 캔들을 무려 7주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캔들을 뭐 한 4주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캔들을 배우시게 되다 보면은 시장의 영혼을 배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포착이 되고 바닥에서 물량 잡아낼 수 있고, 이야, 이거면 이제 다 끝났다. 내 거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뭐 두산인프라코, 그다음 대림산업, 그 전에 노출시켜드렸던 뭐 건설주들이 좀 많았죠. 건설주들의 바닥, 대림산업도 뭐 망치용 또 바닥에서도 떴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샛별용 뜨자마자 그 다음날 시가총액 그렇게 큰 종목이 뭐 상한가. 그 제가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육방송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직접 발굴해서 그런 수익을 내신 거죠. 거기에 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이런 종목군들이 교육을 통해서 발굴된 겁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는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 캔들을 배우셨다면 이평선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배우시고 나면 이제 거래량까지만 배우셔도 기술적 분석의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평선이나 캔들을 활용해서 또 거래량을 활용해서 보조지표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그 부분도 뒷부분에 시간이 된다면 훗날 또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평선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많이 좀 흥분 상태가 되는데요. 이평선만 잘 배우시면요. 캔들로 잡아내고 추세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캔들을 못 보신다 할지라도 이평선만 놓고도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평선의 개념부터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주식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캔들은 영원이다. 그 생성 과정을 통해서 지금 수급의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평선은 주식의 에너지, 추세 부분이 어떻게 쭉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 주식 분석의 3대 요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이 세 가지는 기술적 분석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미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급과 공급을 이 표를 통해서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포착하고 확인해 나가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급 기준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앞전에 맨 처음 그 4강 동안 배운 외국인 기관의 매집 이런 부분도 복습 철저히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자,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사진 파일로 갖고 와요. 근데 지금 막 깨졌죠?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하여간 파일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습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MTN 그 녹화방송 시청하시는 곳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짧게 설명드리면 각 거래일별의 종가의 산술평균 수치를 연결한 것이다. 5일선은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다. 뭐 20일선은 20일 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다. 다행히 이 그림은 좀 안 깨졌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 일자별 종가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중간에 뭐 띄엄 해놨는데 뭐 30일까지 해놓고 20일 해놨어요. 저희 연구원 또 가면 또 혼나겠죠. 30일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5일 이동평 가격 산출입니다.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를 전부 종가를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로 나눠주면 이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평선의 5일 이평선의 가격은 오늘 기준에서는 5거래일 전거부터 해서 기준, 그 다음 날은 뭐 2일부터 해서 6일까지, 그 다음 날은 3일부터 7일까지의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기준을 놓고 따져봤더니 이러한 흐름이 나오더라. 그리고 선이 17만 4,300원에서부터 17만 3,200원, 또 3,000원. 그럼 5일선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럼 기울기, 평균 낙가를 놓고 보면서 기울기를 산출해 낸다? 이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거래일의 이평선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캔들이 만들어질 때 시가와 종가가 어딘지, 고가와 저가가 어딘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평선도 사실상은 5일 이평선, 근데 그게 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조금은 계세요. 몇몇 분들은 계시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요 산술 방식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랜빌의 법칙으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원래는 이평선 그러면 한 가지 이평, 두 가지 이평, 세 가지 이평, 또 단기 이평, 중기 이평, 뭐 장기 이평,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이 지금 1시간짜리 통강이라면 이제 해드릴 수는 있는데 짧죠. 짧은 시간에는 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실전 부분으로 막 넘어가서 빨리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랜빌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그랜빌의 그 매매 법칙, 이평선을 바탕으로 한 매매 법칙의 근거, 논리, 원칙 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네 가지, 매수 네 가지, 매도 네 가지예요. 근데 한쪽으로 몰려서 진행하면 그것도 시간이 적고 그래서 오늘은 매도 한 가지와 매수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랜빌이 그 주창한 부분은 뭐냐면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한 거예요. 이평선, 5거래일이면 5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과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 이 이평선과 주가 현재 놓여져 있는 이 주가의 관계가 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 추세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회귀 관성 법칙. 무슨 얘기냐면 이평선은 추세 분석입니다. 추세 분석이에요. 한 방향으로 쭉 간다? 관성이겠죠. 관성의 법칙. 쫙 가는 관성의 법칙. 그렇게 되다 보면은 쭉 가파르게, 만약에 가파르게 흘러가다 보면 이평선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위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칠판을 통해서. 자, 뭐 시간은 없고 이 또 잘 지워지지도 않아. 큰일 났네. 예, 빨리빨리 지워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평선이 만약에 하락보다는 상승이 낫겠죠. 이평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캔들이 그때그때 형성이 되겠죠. 형성이 되는데 이게 뭐 상승이니까 위에서 대부분 형성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뭐 어느 시점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 종가 선 차트로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아랫방향이 아닌 이제 윗방향으로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거고요. 이 법칙과 그리고 이평선과 주가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 회귀를 한다. 이 법칙을 두 가지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회귀를 할 때 회귀만 하면 괜찮은데 깨져 내려가서 방향성이 다시 이쪽 방향으로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한 부분을 법칙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입니다. 네 가지 매수 네 가지, 매도 네 가지인데 그게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거고요. 그 네 가지 법칙에 모든 게 거의 다 함축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일 이평 평균선을 기준으로 고안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캔들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도 일부러 막 짜낸 게 뭐예요? 그냥 시장에서 보고 듣고 그런 내용을 똑같이 보신다면 뭐 윤정두가 그냥 나와서 하는 것뿐이 안 되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 번역본 내용을 자꾸 퍼나르다 보니까 왜곡돼서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그랜빌의 이평선은 며칠 이평선이냐 이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모르세요. 야, 저걸 그럼 기준을 5일을 잡어, 20일을 잡어, 뭐 100일을 잡어? 모르실 수 있죠. 처음에 고안해 냈을 때가 200일입니다. 처음 고안해 냈을 때가 200일이고요. 저도 오늘도 또 까먹고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 한번 갖고 나와 볼게요. 뭐냐면 럭키증권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가 회사가 바뀐 게 20년 전이니까요. 최소 20년은 됐겠죠. 근데 만든 게 87년인가 그래요. 한 18년 됐겠죠. 28년 됐는데 저도 그 당시에 객장 가면요. 모는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모는 종이에. 그렇게 해서 이평선도 만들고 그 이평선보다는 이제 캔들 자체를 만들어낸 거였죠. 어찌됐건 간에 이평선 기준에서 200일 이평선 기준에서 예전에는 가지고 갔다면 지금은 HTS도 너무 발달을 하고 빠르기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염두를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20일 전을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해 드릴 때는 20일 기준에서 이평선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도의 신호 이 부분도 뭐 번역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역만 해놓다 보니까 이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짧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아주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매수일 법칙과 매도일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상승 후에 상승을 했다 이거 매도 법칙이잖아요.
상승 후에 이평선이 상승을 해서 상승하다가 평행을 하거나 이평선이 상승을 하다가 평행을 하거나 하락 국면으로 넘겨져 있을 때, 그럴 때에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그렇다면 매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매수라는 거는 이평선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느 시점에서 평행을 하거나 살짝 상향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주가가 그 이평선을 치고 올라왔을 때는 매수의 기준이다, 그겁니다. 이게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고 모든 인터넷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상승을 하다가 횡보 내지는 살짝 하향이에요. 횡보 내지는 살짝 하향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림이 똑같아요. 차이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을 다 뒤져보시고, 그리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교재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행하는 자산운용사 자격증이라든가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이라든가 거기에 나온 교재 내용에도 그림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이평선은 똑같아요. 이평선은 거의 비슷한데 주가의 흐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요게 이렇게 밑에 없고 이 위에만 있습니다. 위에만. 그렇게 되면은요, 실전 차트에서는 단 한 종목도 예제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